이번 강의는 이제 부가세 신고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정말 이 분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산 회계뿐만이 아니고 전산 세무까지 따라가서 출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분계입니다. 자, 이 분계 처음에 여러분들 많이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쌤이 설명드리고 문제 몇 개 좀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세는 1년에 이제 1기와 2기 두 기로 나누고 다시 1기는 예정과 확정, 2기도 예정과 확정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논의의 편의상 1기 예정만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예정만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제조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변에 이제 원재료 구입하죠. 원재료 구입하게 되면은 이게 100원에 구입을 하고, 자, 100원에 구입한다면 이제 매입세 포함해 가지고 대변에 뭐다? 현금을 자, 110원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이미 부가세는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분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이 10원만큼은 이제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10원. 그럼 요 10원은 뭐다?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원재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판매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다? 대변의 제품 매출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 자, 30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당연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0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300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즉, 내 거니까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30원만큼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부가세 수금으로 30원 이렇게 매출세액을 분개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쌤하고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1기 예정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매입과 매출에 대한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매입할 때마다 부가세 대금금 매입세액 쌓일 것이고 판매할 때마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 30원 사라지죠. 그렇죠? 얼마? 30원 사라지고. 그럼 이 30원을 다 내느냐? 그건 아니죠. 왜? 처음에 내가 이 원재료 구입할 때 이미 낸 게 있으니까 이 매입세금 빼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금이 얼마? 10원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들이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분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남는 20원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건데 이걸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20원 1을 분개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 분계가 틀린 분계냐? 아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실무에 가면은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 사라지면서 납부할 때, 그쵸? 납부할 때, 자, 이렇게 현금 20원 이렇게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개하느냐? 자, 여기에 이 현금을 일단 지울게요. 자, 우리 실무에 가면은요, 어떻게 분개하는가 하면은, 일기 예정은 1월달부터 3월달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3월달 말일날이 되면은요, 3개월치의 부가세를 다 정리해가지고 3월 말일자로 이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개는 일반적으로 1기 예정이라면 그 1기 예정이 끝난 날짜인 3월 말일자로 이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3월 말일자는 1기 예정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이렇게 분개하고 나서 대변은 뭐다? 현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현금은 다음 달 25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변에 뭐다? 잠시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얼마? 20원. 그러니까 부채로 이렇게 잡아놓아요. 그렇죠?
그럼 부채로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 날에 납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 뭐다? 4월 25일 날 드디어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고 얼마? 20원. 이걸 대변에 뭐죠? 드디어 현금으로 납부를 해놓고 끝이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가세를 역분기하는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이 분계가 4월 25일 날에 분계하는 게 아니고 3월 말일 날, 즉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짜, 그쵸? 그 일기예정 과세기간이 끝난 날짜로 이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분계를 뭐라고 부를 건가 하면은요, 자, 얘를 부가세 상계 처리 분계라고 부를게요. 무슨 분계? 상계 처리 분계. 그리고 밑에 있는 이렇게 뭡니까? 부가세를 납부하는 분계를 부가세 납부 분계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계 처리 분계하고 납부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계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무에 갔을 때, 그쵸? 실무적인 분계를 했을 때, 자, 이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이 분계가 항상 언제 이루어진다?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기예정이면은 이제 3월 말 날에 이 분계를 하는 거죠. 분계를 했다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게 되면은 4월 25일 날에 미지급 세금 사라지면서 대변에 현금 나간다. 이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그렇죠. 일기 확정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기 확정 때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6월 말까지겠죠. 그러면 6월 말일 날이 끝난 날이니까 일기 확정 때는 6월 말일 날 뭐 한다? 차변의 부가세 대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6월 말일 날에 상계 처리 분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언제? 7월 25일 날에 또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겠죠. 그럼 이때 확정 신고 납부하면서 다음 달 7월 25일 날에 차변의 미지급 세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납부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2기 예정도 언제입니까?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7, 8, 9니까 9월 말까지죠. 그러면 9월 말날이 되면은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상계 처리 분계하고요. 2기 예정 신고 납부한 날인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10월 25일 날이 되면은 또 어떤 분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차변의 미지급 세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2기 확정되면은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월 말 날에 또 뭐 한다?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계하고 다음 달 25일 날에 또 뭐 한다? 차변의 미지급 세금 사라지고 대변의 현금 이런 납부 분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 상계 처리 분계를 항상 언제 한다고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이 끝나는 3, 6, 9, 12월 말일 날마다 항상 이 상계 처리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 25일 날 언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내년 1월 25일 이렇게 다음 달 25일 날 되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나가고 이 미지급 세금이 감소하는 이 분계를 항상 다음 달 25일 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계 처리 분계는요 결국 뭐다? 3개월마다 3, 6, 9, 12월 말일 날마다 항상 분계를 해야 되는 거고 납부 분계는 그렇죠. 그 다음 달 25일까지 1년에 총 또 4번을 분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4번, 4번씩 이렇게 분계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분계가 상당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 분계하라 그러면은요 위에 있는 이 분계를 하고요. 납부 분계를 하라 그러면은요 밑에는 이 분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의 분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 상계처리 분기에서 매입세액이 많다면 그때는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차변에 뭐다? 예, 미수금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분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계처리 분개와 납부 분개를 잘 이해하시고 자, 연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내용들을 쌤이 341페이지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자, 342페이지 자, 분계 연습 가셔가지고요. 총 몇 문제? 5문제가 있는데 자, 이 5문제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342페이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일개확정 부가세세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339만 9,990원과 부가세 대금 1260만원 만큼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이게 그냥 미지급 세금으로 고칠게요. 아시겠죠? 예, 이게 세금이 빠졌네요. 그쵸? 뭐 미지급금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고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부가세를 정리하는, 즉, 상계 처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문제인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아직 돈을 주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부가세 납부 분계는 아니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상계 처리 분계로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상계 처리 분계는 아예 공식처럼 외우세요. 차변에 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금, 미지급세금.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다? 부가세 예수금. 자, 얼마입니까? 1339만 9,99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뭘로? 부가세 대급금. 그렇죠. 1200 얼마? 6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니까 매출세액이 많죠. 그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왜? 다음 달에 납부 25일날 납부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세금 해가지고 얼마? 네, 79만 9,990원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납부 분개가 아니면은요 거의 상계처리 분개니까 그냥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자, 2번 볼까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정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3,100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자 얼마? 예, 1,960만원 만큼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날 납부할 예정이다. 납부할 예정이지 지금 납부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다? 9월 말일자. 9월 말일자면 이기 예정이 끝난 날이죠. 7, 8, 9니까 9월 말일자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미지급 세금을 사용할 것. 결국 뭐다? 얘도 그렇죠. 상계 처리 분개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계 처리 분개하라는 얘기 나오면은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자, 그러면 요거 정답이 뭐가 된다? 차변에 부가세 그렇죠. 예수금 해가지고 얼마? 3,100만원이 될 거고 그리고 대변은 뭐다? 부가세 대급금 얼마? 1,96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3,100에서 1,960만원만큼을 빼게 되면은 1,140이 남는데 이 1,140은 다음 달 25일 낼 거니까 부가세 아니죠. 참 미지급 세금으로 얼마 1140을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일계정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070만 6천원과 부가세 대급금 761만 6천원만큼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당사의 관할 세무서는 서초 세무서이다.
그냥 한마디로 뭐죠? 우리한테 부가세 상계 처리 분계를 또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무조건 참여는 뭐하고요? 부가세 예수금 사라집니다. 그쵸? 얼마? 1,070만 6천원. 그리고 대변은 뭐다? 부가세 대금금 되겠죠. 얼마? 761만 6천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다음 달 25일날 납부해야 되니까 또 대변은 뭐다? 미지급세금으로 얼마? 그렇죠. 309만원을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지금은 계속 뭐예요?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들이죠. 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상계 처리 분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자,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말일날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그럼 당연히 답은 차변에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기부가세 예정신고 시에, 그러니까 예정신고죠. 지금 확정인데 그쵸? 그럼 예정신고 시에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자, 일단은 그러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분개를 일단 해보죠. 일단 정리분개라고 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자, 얼마 나와 있습니까? 2천만원이죠. 그럼 매출세액은 2천만원이고 그쵸. 대변의 부가세 대금,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1,800 돼 있죠. 그러면 1,800만원만큼을 이제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2천만원 매출세액에서 1,800 매입세액을 빼버리면은 당연히 대변은 뭐다? 미지급세금으로 200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대변의 미지급세금 200이 답인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기 예정신고 시에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금과 예수금에 대한 분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2기 확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12월 말일이니까. 그쵸? 그러면 2기 예정 때 2기 예정이면은 7, 8, 9니까 9월 말일 날에 분명히 부가세 상계 처리 분개했겠죠. 그럼 차변은 뭐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대변은 뭐다? 부가세 대금 이렇게 분개했겠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분개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분개했는데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나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정신고 때 우리가 납부세액이 나온 게 아니라 환급세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매입세액이 많은 바람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본 부가세 이론에서 배운 적 있죠. 예정신고 때는요 부가세 환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급은 무조건 언제? 확정신고 때 가서 된다고 했죠. 그쵸? 물론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돼요. 그쵸? 그럼 환급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뭐다? 미수금으로 이렇게 분개 나왔겠죠. 그게 150이다 그 얘기예요. 이 150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정신고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환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얼마? 15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확정신고 때 가면은요 확정신고 때 내야 되는 세금하고 퉁치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뭡니까? 미수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 때 미환급세액이 미수금으로 이제 분개되어 있으니까 얘가 대변에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뭐다? 150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라지면서 납부세액은 200이었는데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급받을 세액을, 그쵸, 150을 납부세액에서 빼고, 그럼 나머지 얼마? 대변에 50만원 모자라죠. 그러면 이 50만원만큼만 뭐다 이제 추가로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요, 미지급 세금은 이제 얼마가 된다? 그렇죠, 200이 아니라 50이 되는 거죠. 왜요? 그렇죠, 원래는 200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한 이 미수금을 어떻게 한다? 빼고 나머지 50만원만큼만 다음 달 25일 날에 납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수금 사라지면서 미지급 세금이 50이 이렇게 대변에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분개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이죠. 6월 30일 날 상계 처리했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납부를 했죠.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자, 얼마 나갑니까? 200이 나가죠. 그럼 이거는 이제 상계 처리 분계가 아니라 납부 분계니까, 그렇죠? 납부 분계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없애버리는 분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이제 6월 말일 날에 우리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개했으니까 그 미지급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뭐다?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는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얼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이 5가지의 문제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분계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이 분계를 좀 연습하기 위해서 쌤이 별도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5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떨 때 우리가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이고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미지급 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는지, 즉 언제 상계 처리 분개를 하고 언제 납부 분개를 하는지를 갖다가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많은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쌤의 이제 기타 실무 특강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